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인 1조로 하는 즉흥 연기 훈련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죠.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즉흥 연기 잘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저번 시간에는 혼자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네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2인 1조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연기를 하게 되면 혼자 연기하는 경우보다는 상대 역할과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의 즉흥 연기 훈련도 2인 1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더 재밌죠, 사실. 네. 혼자 하는 건 좀 깝깝하죠. 맨땅에 네네. 헤딩하는 것 같고. 네. 근데 2인 1조로 하려면 어쨌든 상대방과 끊임없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대학이나 현장에서도 즉흥 연기를 할 땐 주로 2인 1조로 연습을 하게 되죠. 네. 2인 1조 즉흥 연기를 통해서 배우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럼요. 그 중에서도 특히 대사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네네. 이제 생기게 되죠. 네. 즉, 배우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교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본에 쓰인 대사를 로봇처럼 읊어대는 수동적인 배우가 아니라 자신한테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네. 능동적인 배우의 모습을 갖게 되죠. 네. 실제 대학로 연극 현장에서도요. 대사 연기는 곧잘 하는 것 같은데 네. 즉흥 연기를 시키면 아무것도 못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네. 즉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못 잡는 배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좋은 배우들은요. 즉흥 연기를 주면 그 어떤 상황을 줘도 잘합니다. 자기가 그 순간에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가 되려면 즉흥 연기 연습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즉흥 연기 연습을 많이 하고 싶어도 뭘 알아야 할 테니까 네. 오늘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즉흥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즉흥 연기도 저번에 이제 혼자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두 명이서 네.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연기를 발표하는 거죠. 네. 근데 혼자 발표하는 즉흥 연기와 2인 1조 즉흥 연기의 차이가 있다면 2인 1조 즉흥 연기는요. 네. 두 명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엄마와 아들이냐, 둘이 친구 관계냐, 아니면 아빠와 아들이냐, 네. 아니면 원수의 관계냐, 연인의 관계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즉흥 연기에서 2인 1조가 중요한 이유는요. 듣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즉 상대방의 자극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네. 연기는 결국 자극과 반응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네네. 상대방의 자극에 반응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공연 연습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실제로 많이 보게 되는 문제인데 배우들이 대사에 얽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상대방의 자극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사를 듣지도 못하고 자기 대사 하기에만 급급한 배우들이 있어요. 네. 사실 이 대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 네. 서로 간에 말하듯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꽤나 어렵습니다. 네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연극 제작 같은 걸 지도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웠어요. 네. 배우들의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데 제일 좋은 훈련 방법이 바로 즉흥 연기 연습인 거죠. 네. 일단 2인 1조 즉흥 연기에서 어떤 식의 과제가 나오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과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했던 연인들이었지만 이별의 순간이 왔다. 네. 요거를 이제 표현한다면 네. 만약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상황을 구성해 나갈 건가요? 일단은 사랑했던 사람들이니만큼 헤어지는 순간 마음이 아프겠죠. 네. 근데 이들은 왜 헤어져야만 하는가? 음.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만약 둘 중에 한 명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는 거라면 격한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명은 화가 나서 난리를 피우고 한 명은 이거 좀 참아봐 이렇게 상대방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혹은 둘 다 아직 사랑하고 있지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지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군대를 가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 이러면 완전히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들이 헤어지는 공간이 어디냐, 커피숍이냐 아니면 바닷가냐 아니면 기차역이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네. 커피숍이라면 소리 질러서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주변 사람들을 인식해서 서로 절제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의식하기엔 너무너무 화가 난 상태면 주변 무시하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종업원이 와서 싸우면 말리겠죠. 네. 그러면 종업원이 와서 싸우면 말리면, 아, 예, 죄송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종업원이 와서 싸우면 말린데도, 넌 뭐야! 또 이럴 수도 있고. 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보면은, 우리한테 벌어지는 순간들은 매 순간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즉흥 연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추운 겨울에 헤어지는지, 아니면 낙엽 지는 가을에 헤어지는지 등등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즉흥 연기는 이런 식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야 됩니다. 즉 2, 3분짜리가 됐든 아니면 5분짜리가 됐든 시작부터 종결까지 어떤 식이든 완결 구조를 가져야 돼요. 네. 내가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를 하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죠. 아무리 뭐 여러분이 상황 설정을 잘 해도 이야기의 흐름을 짜임새 있게 만들지 못하면 관객들은 그 드라마를 지켜보겠어요? 지루할 텐데. 네. 네. 근데 즉흥 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기가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즉흥 연기를 관객들이 재밌게 보려면 네. 여러분들은 진짜 많은 연습을 해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좀 단순하게 접근해서 네. 이별 하면 네. 이꼴 슬픔. 네. 그 슬픔을 자꾸 연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별이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다 슬픈 것만도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즉흥 연기 연습을 하는 거 보냐면 헤어지는데 슬플 수도 있고요. 네. 헤어지는데 그래 잘 됐어 그래 너 예전에 내가 너 생일 때 줬던 반지 내놔 이렇게 쪼잔한 것도 벌어질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정말로 대판 싸울 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맞아요. 케이스가 아주 다양하죠. 네,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역할 연기를 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즉흥 연기는요 상황을 받자마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훈련된 즉흥이어야 되니까요. 즉 주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동료 연기자와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대략의 이야기 틀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연습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네네. 막상 연습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잘 안 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뭔가 자꾸 막히겠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이때 주의할 점은 괜히 대사를 써놓고 네. 외워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즉흥 연기를 하는 의미가 없죠. 맞아. 대사를 써놓고 외워서 하게 되면은 즉흥 연기 훈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구체적인 표현들을 다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런 경우. 그럴 거면은 대본에 있는 대사를 갖고 연기를 하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즉흥 훈련에서 그 대사를 쓸 때 꼭 한 명이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리더가 한 명이 되었어요. 그렇죠. 한 명이 주체적으로 써버리죠. 네, 요구하는 경우. 네. 선배가 후배에게 요구하거나 네. 물론 현장에서는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네, 수도 네, 네. 있지만 그런 것들도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상황들이 돼야지 그럼요. 누군가가 한 명이 쓴 스토리텔링 위주로 흘러가면 네. 즉흥이 아닙니다. 맞아요. 뭐 어쨌든 즉흥 연기는 즉흥은 즉흥이지만 그런 면에서 훈련된 즉흥, 연습된 즉흥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네. 하지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습을 한답시고 그거를 대사로 다 만들어서 네. 써놓고 외워서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둘이서 어떤 흐름으로 얘기를 전개하겠다는 대충의 스토리 라인은 있어야 돼요. 네네. 그걸 갖다 둘이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대략적인 흐름에 대한 메모도 필요하죠. 메모는 필요합니다. 맞아요. 대사를 완벽하게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키워드 네. 그리고 대략적인 어떤 흐름 네. 이거는 메모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거를 써놓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사로 만들어버리면 안 네네. 돼요. 그거를 대사로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 순간 또다시 죽은 연기, 네. 틀에 박힌 연기, 박쥐가 된 연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네네. 상황을 가지고 정말 순수하고 구체적으로 몇 번 계속 접근하다 보면 네. 아주 정리가 잘 되게 되어 있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둘이 연습을 하다가 안목간에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우리가 타게 돼요. 맞아요. 그거를 찾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하자고 우리가 말을 맞췄는데 해보다 보면 딱 막혔다. 그러면 야 우리 이쪽 방향으로 가볼까? 그래 이렇게 해보자. 야 이게 더 나은데?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보는 거죠. 네. 그랬다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막혀요. 그럼 요때는 한번 이렇게 틀어볼까?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대사를 외워서 하지 않더라도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내가 그 순간에 반응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들이 살아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그렇게 말을 주고받잖아요. 왜 자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갑자기 하려고 하지는 말고 네. 그걸 계속 몸을 써서 해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거를 과제를 주면 다음 주까지 그 연습을 해와봐. 그러면 둘이 말만 맞추고 맞아요. 실제 수업장에서 처음 발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즉흥 연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떤 대학 교수들은 이건 즉흥이니까 연습해오지 말고 상어만 짜고 그날 와서 발표해. 이렇게 하는 네. 뭐 교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연기를 많이 안 해본 거예요. 네. 즉흥 그런 게 아니라 그 즉흥 연기를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1시간 반씩만 네. 한 주 5회를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는지 알아요. 즉, 그 드라마, 그 짜임새가 굉장히 밀도가 있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한 1, 20분 한 거를 갖고 뭐 이렇게 발표한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되게 어설퍼지겠죠? 즉흥 연기는 이런 식으로 듣고 말하기를 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연기를 하는 거지 네. 뭔가를 완벽하게 정해놓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즉흥 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네. 절대 설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 즉 즉흥 상황 연기니까 상황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대사로 설명을 해요. 맞아. 난 기분이 어떻고 내 기분은 어떤 기분이고 아니 이걸 왜 그 말을 자꾸 떠듭니까? 네. 그냥 내 기분으로 보여주면 되지. 네네. 이렇게 하면 이게 관객들이 무슨 재미로 그 드라마를 볼까요? 그리고 드라마의 본질을 갈등이라고 하죠. 즉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의 욕망이 충돌해야 됩니다. 네네. 둘의 욕망이 충돌해야 갈등이 생기고요. 네. 드라마를 보게 되는 힘이 생기겠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들, 혼자서 하는 행동들을 그게 안 보일까봐 자꾸 말로 내뱉지 말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몸을 쓸 수 있게끔 네. 저 디테일한 어떤 행동들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몸으로 표현되면 되는데 네. 표현이 안 될 거를 아니까 자꾸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리고 말로 설명을 해버렸으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네. 이러니까 극적 힘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맞아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거는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보는 건데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명문을 읽고 있으면 그걸 누가 보겠냐고요. 그럼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즉흥 상황 연기를 할 때는 두 인물의 관계를 설정하고요. 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설정하고요. 네. 두 사람의 갈등을 야기하면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뭐 즉흥 상황 연기이기 때문에 굳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드라마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5단계의 구성을 다 취할 필요는 없어요. 네. 다 보여주려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즉흥 연기는 짧은 이야기의 구성일 테니까 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니면 발단이 있어도 좋은데 네. 발단에서 질질 끌지 말고요. 네. 발단을 보여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 시간만 질질 끌고 재미없는 장면이 되고 말 테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감독이 돼서 단편 영화 하나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길 바랄게요. 그래서 나름 하나의 완성도 있는 드라마를 구성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재밌게 혹은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즉흥 연기, 2인 1조 즉흥 연기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 연극영화과 입시장에서 출제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그것도 좀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